자, 오늘 28일 화요일 오전째 저기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좀 쉬었죠, 그죠? 네, 코스피 지수가 좀 오르긴 올랐는데 코스닥은 보합 정도에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뭐 편안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종목은 이제 올라갈 건 올라가고 쉴 거는 쉬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 시범님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이제 오늘은 그 저녁 방송 주제가 이거예요. 신용장고 급감. 신용장고가 어제까지도 이제 급감을 하고 있는데, 신용장고 급감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매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고가 이제 과거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고 어떨 때 종목들이 급등했는지 오늘 막 그런 설명을 라이브 회원들한테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올지도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기 문자반 회원들이 계시니까 제가 뭐 낮에 했던 강의만큼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다 못 해드리겠지만 핵심 내용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마음 편안하게 그냥 사고 싶은 거 막 사셔도 돼요. 네, 우리 회원들은 가급적이면, 그죠? 네. 가급적이 아니라 이제 99% 이상은 저희 방 추천주를 이제 사시면 되고, 네. 뭐 돈이 없지 뭐, 그죠? 네. 현금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죠? 종목 살 거는 널렸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사시라고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을 많이 내려면, 네, 매집을 잘 해놔야 돼요. 농부가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씨를 많이 뿌려야 되겠죠. 일단 씨를 많이 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열심히, 그죠? 농사를 지면 이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얘기도 뒤에서 좀 해드릴게요. 매집의 중요성 얘기할 때 일단 이제 시황부터 먼저 체크를 하면서 신용 잔고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주식을 편안하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지수를 좀 보죠. 네. 일단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고요. 그럼 지난주 금요일날 크게 올랐고 어제도 크게 올랐죠. 오늘은 살짝 0.8% 올라서 이제 3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이 올라간 게 없었어요. 어제 미국은 좀 빠졌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낙폭과대가 심했다는 얘기고, 지난주 그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이 여기에요. 네. 지난주 월요일은 여기고, 그죠? 그 전주 월요일은 여기겠죠. 아무튼 월요일쯤만 되면은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3주 동안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이게 6월 첫째 주, 둘째 주, 이게 셋째 주였거든요.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죠? 네.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일단은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네. 올라오다가 잠깐 이제 멈칫멈칫거리면서 또 옆으로 돌리기도 할 거고 살짝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떨어졌다 갈 수도 있는데 편안하게 최대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이제 그 여기까지 올라왔지. 오늘 2422에서 끝났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지난주에 하락한 거 거의 메꾼 겁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했던 거 메꾼 거예요. 지난주 거는 얼추 메꿨어요. 그럼 뭐겠어요? 네. 그 전주 거를 메꾸러 가겠죠. 여기 선이 하나 거져 있죠. 이거 왜 거놨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가 1차 목표인 거예요. 이제 쫙 올라가야 돼요. 옛날에 그 6.25 전쟁 얘기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왜 평양에서, 그죠? 북한군들이 막 내려왔지 않습니까? 서울 뚫리고 바로 저 밑에, 그죠? 부산까지 밀린 거 아니에요 그때, 그죠? 네. 근데 이제 바로 인천 상륙작전 딱 하면서 막 치고 올라갔죠, 그죠? 네. 전쟁이 3년 동안 이제 이어졌지만 거의 1년 안에 모든 거의 다 끝났다고 하잖아요. 네. 그죠? 아무튼 이제 밀렸다가 확 치고 올라갔는데 그거예요. 확 밀렸죠. 북한군이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돌아가실 분들 돌아가시고 산 사람들 남아서 이제 다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쫙. 네. 그러니까 어디에요? 여기까지는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가 1차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올라갈 때 늘 말씀드리지만 세력맘이거든요. 바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흔들면서 갈 수도 있고, 세력맘이니까 세력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돼요. 그걸 맞추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그 누가 여기서 방송에서 방송하는데 쌍바닥 물어봤다가 저한테 되게 혼났죠, 어제. 그죠? 모르세요, 어제? 네, 어제 누가 여기서 쌍바닥 물어봤다가 저한테 되게 혼났잖아요, 어제 방송할 때. 그 쌍바닥을 물어본 사람을 제가 왜 혼을 냈냐면
어제 먼저 얘기했잖아요. 바닥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라. 아무 의미가 없다.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 바닥 얘기를 또 하길래 제가 막 화를 냈거든요. 혼을 낸 거예요. 혼을 낸 거죠. 그분이 저 때문에 좀 민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도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는데, 그게 지수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서 그 지수가 바닥이 어딘지 그거를 알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개인들이 바닥이 어딘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도 초짜일수록, 실력이 있어도, 전문가 중에 실력이 있어도 초짜일수록 회원들이나 개인들이 그런 걸 물어보면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 사람은요, 듣고 딴 데 가서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 돌아가면서 그냥 다 물어봐. 그냥 무방 돌아다니면서 대답해줘봤자 이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바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건 제가 그분한테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 누가 바닥을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다음 주 목요일 날 아침 9시에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거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다음 주 토요일 날 비가 몇 밀리나 올까요? 그 사람은 나한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무당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화내겠죠, 그죠? 잘하면 저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바닥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음 주 언제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몇 미리 올까요? 네. 몇 미리까지 왜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몇 포인트가 저점일까요? 그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꾸로 물어보면 저 뺨 맞을 수 있습니다. 나를 뭐로 보냐고. 전문가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얘기 안 해주냐고. 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죠. 내가 무당이냐고.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요. 이제 이따가 미국 주식도 보여드릴 건데, 마음 저기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쭉 가시면 돼요. 아셨죠? 쓸데없는 데 신경 쓰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지수가 아무튼 이제 회복을 좀 했죠, 그죠? 근데 지난주 그 금요일 날 이 급반등이 나올 때 코스닥은 5%나 급반등 나왔죠. 그때 이제 언론에서 고춧가루를 뿌리죠. 자, 뭐라고 그래요? 지수가 급등은 나왔지만 신용 반대 매매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그거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랬잖아요. 믿지 마시라고. 그게 바닥에서 나오는, 언론에서 있죠, 신용 반대 매매가 다 나오고 나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줘요. 주가가 막 떨어져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기 전에는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안 해요, 뉴스에서. 근데 이제 바닥 나오고 나면은 그때부터 신용 반대 매매가 걱정이다, 신용 쓴 사람들이 걱정이다 막 그래요. 증시가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요. 바닥 나온 거예요. 그러면 뉴스를 잘 보시라니까요. 아무튼 이제 반대 매매 많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반대 매매 어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좀 나왔긴 할 텐데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이럴 때는 신용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돈 안 들이고 그냥 HTS에서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활용을 잘 안 하셔서 그렇지. 네. 자, 여기 검은색 선이죠.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보여드리죠, 그죠? 네, 검은색이 뭐예요? 신용 잔고예요, 요게. 자, 어때요? 여기는 6월 14일, 오늘은 여기는 6월 27일. 어마어마하게 진짜 무슨 저기 뭐예요? 국가대표 다이빙 선수들 다이빙 하듯이 그냥 슥 들어가 버리죠. 네. 이게 월요일 거거든요, 어제까지. 네. 어제 폭락 안 나왔잖아요. 아셨죠? 네. 반대매매 얘기 나오는 막 반대매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증시가 더 급락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신용 반대매매가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바닥이에요. 네. 무조건 바닥이라고요.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주식을 사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쯤이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신용잔고가 이렇게 급락했다는 얘기는 여기 보시는 지수가 같이 따라서 급락했죠. 그러면 주식을 언제 사느냐? 그 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쌍바닥 물어본 사람 있죠. 제가 왜 뭐라고 했냐면, 주식은요, 그 사람들은 다 여기서 살라고 그래.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잘못됐으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어제 세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응? 그분 민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응? 보세요.
주식은요 떨어질 때 있죠. 아, 이 정도면 다 됐다 싶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좀 더 떨어져도 사고, 네? 한 주식을 막 한 종목을 막 그렇게 여러 번 나눠 사라는 게 아니라 한 종목 두세 번 나눠 사고 다른 종목도 두세 번 나눠 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와도 사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도 사는 거예요. 근데 꼭 발바닥에서만 살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단기 고점에서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돈 못 벌어요. 절대로 큰 돈 못 벌어요. 왠지 아세요? 잔챙이 매매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서 하시는 개인들이 많아요. 솔직히 잔챙이라는 소리 듣고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본인이 잔챙이 매매를 하고 있는 건데 몰라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주식을 가리키니까 본인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처음에 다 이걸 해요. 리스크를 피해야 된다. 네. 그게 리스크예요. 잔머리 쓰는 게 최고의 리스크가 잔머리예요. 직장이나 사회생활이나 주변에 보세요. 잔머리 쓰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있나? 없잖아요. 그죠? 네. 나중에 자기 머리에 자기가 당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도 다 겪어봤어요. 네. 해봤는데 잔머리 쓰면 쓸수록 네. 나만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돈을 많이 잃고 나서 깨닫거든요. 네. 네, 참고하시고 아무튼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집을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저점이 어디냐가 아니고 네, 나스닥이 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자, 나스닥 지수가 어젯밤에는 쉬었어요. 그죠? 어제는 이렇게 끝났죠. 그죠? 근데 이 거래량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 거래가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확 올렸거든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쳐다보지 마시고 나스닥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자, 대충 선을 그어볼까요? 선은요, 대충 긋는 거예요. 자, 이 방향으로 떨어졌죠? 대충 추세가 이렇죠, 그죠? 자, 손 대충 그으세요. 여기서 꼼꼼하게 그으면 안 돼요. 네. 그 다음 목표가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여기 13,000을 향해서 달려가겠죠, 그죠? 지금보다 한 10% 정도 올라오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올라올 때 막 흔들면서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미국이 7월 달에도 금리 인상 0.5%나 아니면 0.75% 할 것 같은데 이건 거의 기정사실이라서 기정사실화된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악재가 되진 않겠지만 우리나라 개인들은 여전히 악재로 생각을 하겠죠. 무슨 얘기냐면 그냥 미국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만 우리나라는 호들갑을 떨 거예요. 왜?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분위기를 잡을 거니까요. 알고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단타를 치고 싶으면 단타를 치시고 스윙으로 갈 거면 스윙으로 가라. 변동성이 있으니까 수익 난 걸 챙기고 싶으면 챙기시되 뭐둘 중에 딱 하나 정해서 하셔라. 어제 그 얘기 드린 거예요. 네, 아무튼 이제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이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났어요. 어디로 가요? 중환자실. 응급실 갔다가 심각하다. 중환자실로 간 거죠. 이 정도 폭락했으면 이거는 중환자실이에요. 이건 중환자실 갔다 온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기 요 빨간색 선 있죠? 요 추세를 벗어나서 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디에요? 응급실. 네, 응급실로 이제 가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응급실 아니죠. 중환자실에서 죄송합니다. 일반 병실. 정거점 근처 오잖아요. 퇴원 준비. 정거점을 돌파하고 간다. 네. 네. 건강 회복. 네. 그죠? 네. 쭉 올라가면 이제 만수무강.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쌍바닥이 어디예요? 지겨 죽어서 진짜. 네.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네. 물어보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7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이해 확실하게 되셨죠? 네. 웃으면서 들으세요. 웃으면서. 네. 물어보지도 말고 대답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네. 한 차원 이제 그 빨리빨리 저기 뭐예요? 레벨업 즉 네. 업그레이드가 되셔야죠. 네. 그런 거 안 물어보는 게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예요.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요. 이런 고수된 거고 이제. 아셨죠? 네. 앞으로 중요한 건 나스닥 지수의 되돌림. 네,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쪽에 우두머리 대장주가 누구죠? 그렇죠. 그걸 확인해야죠. 우두머리가 누구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애플, 그죠? 네. 애플을 보시면
미국의 애플 주가가 쌍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잖아요. 여기 미국은 이미 쌍바닥 찍고 돌아서고 있는데 쌍바닥을 물어보는 거예요. 쌍바닥, 우리나라 쌍바닥 찍지 않겠냐고.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나스닥을 끌어올리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애플. 자, 쌍바닥 찍고 이미 올라오고 있죠, 그죠? 네. 쌍바닥 완성을 했구만, 그죠? 네.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이게 나왔었어야 되는데 뭐 이래저래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여기도 자, 보시는 것처럼 쌍바닥을 찍고 이러고 있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살짝 떨어졌다 가느냐, 이제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아마존을 봐야죠. 아마존도 쌍바닥 찍어 놓고 이러고 있죠, 그죠? 네. 우리나라 지수가 궁금하면 미국 주식을 좀 봐야 되는데 미국 주식도 안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기 쌍바닥 나왔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쌍바닥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로 돌아와서 보죠. 우리나라 지수도 쌍바닥이에요. 무슨 쌍바닥? 이거 나오면 진짜 싫거든요. 짝꿍댕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엉덩이가 확 낮은 거예요. 네. 쌍바닥이에요. 근데 이게 쌍바닥인 줄 모르는 거라 이게. 이해되셨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어때요? 쌍바닥이라니까요. 나스닥 지수 보세요 다시.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요즘 최근에 투매가 워낙 과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도 쌍바닥이라니까요. 전저점을 조금 깬 쌍바닥. 네. 사람도 이렇게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하고 길이가 약간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발 맞출 때도 좀 수제화 좀 이렇게 잘 신경 써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 허리나 이런 데 무리 가시죠, 그죠? 네. 여기가 약간 어긋난 거예요, 여기가. 약간. 근데 우리나라는 많이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쌍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랑 아마존이랑 구글을 보면 어때요? 그냥 어지간하면 정상적인 쌍바닥인데 나스닥 지수는 오른쪽 엉덩이가 조금 처졌죠? 짝꿍댕이라고 해요. 네. 우리나라는 짝꿍댕이를 넘어서서 누가 보면 전쟁 난 줄 알았겠어요. 코스피 지수인데 이날리를 지겨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드셨던 거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수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진짜 큰 고통을 겪으신 것 같아요. 가태가 아니라 겪고 계세요. 지금은 종목을 들고 버티는 것만 해도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제가 오늘 낮에 얘기했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그거를 종목을 들고 버티게 하는 전문가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게 뭐라고요? 손절하세요. 다른 데 가서 수익 내자고요. 그게 제일 편해요. 종목 10개보다 1개 하는 게 더 쉽고. 누가요? 전문가가.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더 좋은 거라 생각하시죠? 아이고. 전문가가 편하다니까요. 네. 거꾸로 하는 전문가는 힘든 거예요. 네. 맨날 들고 있어라. 괜찮다. 말을 몇 마디를 더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루 종일 얘기해요. 하루 종일. 왜 그런지 또 설명해야 되니까. 네. 목이 쉬잖아요. 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그 개인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길었고 언론에서 하도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또 정권 교체기였잖아요, 그죠? 네, 정권 교체기였기 때문에 더 심리적으로 더 힘드셨을 거예요. 네.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는 걸 떠나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맞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친기업 성향의 정부, 즉 보수 정권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회복이 되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같이 회복이 됩니다. 아니면 그거보다 더 기대 이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원래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개별주, 테마주, 코스닥 쪽이 많이 가고, 그죠?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대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과 관련된 뭐 어떤 특정 테마주들이 많이 가거든요. 지난 정부에서는 대북주만 갔어요. 대북주 위주로. 수소차나 이런 거 있지만 거의 대북주 위주로 갔어요. 태양광이 갔다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됐으니까 그때 간 거지. 거의 간 것도 없어요. 그거 같아요. 북한. 오직 북한. 그죠? 아무튼 이제 그 정권에 맞춰서 테마주를 잘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정권 교체된 지가 이제 한 달, 보름 지났나요? 이제 한 달하고 20일 가까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이제 아직까지는 뭐 정부 출범 초기니까 관련된 정책주나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하시면 돼요.
대통령이 지금 유럽 순방가에 있는데 원전 테마주도 당연히 이슈가 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나 아니면은 방산 관련주 오늘 보기 현대 로템이나 저런 방산주들 막 크게 올라오죠. 네. 저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또 얘기해드리지만 추천한 거 아닙니다. 네. 어제 또 BHI 보고서 또 힌트를 주시나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네. 영 망할 거나 그런 거 얘기를 아예 안 꺼내요. 큰일 나니까 그죠? 여러분들 피해 끼칠 수 있으니까. 근데 뭐예요? 대놓고 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종목이 그래서 급등해 있을 때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추천할 때는 바닥에 있는 거 급등하기 전 거를 추천하지만 여기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급등해 있는 거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네. 그래야 안 건드리거든요. 네. 바닥에 있는 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니까. 네. 근데 방산주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도 진작했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죠.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번 네. 그냥 2번 미국 때문에 3번 중국 때문에 4번 핵실험할 돈이 없어서 찍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폰만 잡고 교생 안 하고 있죠. 북한이 핵실험을 왜 안 하고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아까 4번이 돈이 없어서였죠. 네. 잘 모르시는구나. 3번이에요. 중국이 눌러놨어 보니까. 네, 중국이 눌러놨어요. 2017년도 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우리나라 정권 교체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전쟁이 진짜 일어날 뻔했었어요. 그때 장난 아니었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그때 중국이 북한을 눌러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참고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무슨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핵실험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눌러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 마.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 끼치니까 하지 마. 근데 언젠간 하겠죠. 그러니까 원래 요번에 이제 핵실험을 하면서 이제 방산주 이런 게 급등했어야 되는데 폰만 잡고 있다가 북한이 안 하는 사이에 이제 투매가 나와 버리니까 방산주들이 잠깐 무너진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중국이 그래 중국이. 네. 제가 중국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공산당은 아무튼 그래요. 네. 차라리 러시아가 낫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면 되고 방산주 그냥 얘기 나와서 얘기해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지금 이제 반등이 아무튼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네. 아셨죠? 절대로 조급해 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막 떨어질 때 지수 갖고 얘기해 볼게요. 주가 이렇게 막 떨어질 때는 솔직히 황당하시죠? 첫 번째는 황당해서 주식을 잘 안 팔아요. 물론 이제 겁에 질린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손절하고 막 난리를 치지만 첫 번째는 황당해서 뭐지 이거? 그래서 하다 그냥 끌려 내려가서 손실이 많이 나니까 손절을 안 하세요. 팔 생각도 없고, 그죠? 손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버티신 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첫 번째 황당해서, 두 번째 손실이 너무 커서, 그죠? 네, 손실이 너무 커서 안 파세요. 근데 여기선 그래서 그냥 아이고 어떡하냐 이러고 있다가 언제 마음이 조급해지냐면 반등이 나올 때 있죠. 요때 조급해지세요. 신기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오영훈 박사님 되게 많이 활동하시던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오영훈 박사님이라는 게 아닌데 오영훈 박사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저 애가 왜 사고를 칠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개인들이 왜 저럴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용을 써서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신용을 쓰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이해를 해봐라. 저 사람들을 연구를 해라. 네? 신용 써서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신용 쓰는 사람들을 연구를 하라고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그 사람들 갖고 놀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쓰는 사람 거꾸로 하면은 세력 편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세력이 뭐 할까? 이러면 잘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신용 쓰거나 하여튼 세력한테 맨날 밥이 돼가지고 맨날 당하는 사람들 연구해보면 답 나온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조급해지냐면 반등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항상 그렇죠. 지수가 먼저 올라오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대형주가 그 다음에 따라 올라오고요. 개별주 테마주는 좀 늦게 올라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세력이 없는 종목은 가장 늦게 올라와요. 가장 늦게 올라오는 게 세력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개인들이 세력이 없는 거 들고 계시거든. 저 위에서 이제 물려가지고, 예를 들어 차트를 하나 보자면 뭐 가지고 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스 관련주에 있던 거일까요? 보통 이제 이런 거 갖고 계시죠. 잠시만요. GS 이런 거, 그죠? 네. 이평선 지웁시다. 이런 데서 이제 더 갈까봐 매수했다가 끌려 내려오시죠. 그죠? 네. 2만원 가까이 매수했다가 만원 초반까지 기본 30%에서 심하면 50% 가까이 손실 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 잘 안 올라옵니다. 낙폭과대주로 샀는데 더 떨어지죠? 그거 잘 안 올라와요.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좀 늦게 올라와요. 굉장히 늦게 올라와요. 어제 그 뭐 지란지구 시큐리티 어제 그런 거 봤었죠, 그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좀 회복이 좀 늦을 수 있어요. 세력이 뭐 떨어지기 전에 특별하게 뭘 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좀 호재가 있으면은 확 올라올 수 있지만 호재가 안 붙으면은 좀 늦을 수 있어요. 다른 거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아니 딴 거는 막 올라가는데 이게 뭐냐면 남의 자식이랑 내 자식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엄친아 옛날에 엄친아라 그랬죠? 네. 엄마 친구 아들. 네. 아니 쟤는 상한가 나오는데 넌 뭐하니? 이러면서 자기 종목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조급함을 갖게 되시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힘든 이 상황에서 손절 안 하고 버티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냥 주가가 떨어질 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멍하니 그러고 있다가 반등 나오는데 내게 빨리빨리 안 움직이니까 되게 속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개별주 테마주 사셨죠? 네, 늦게 올라와요. 늦게 올라온다는 게 막 되게 늦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대형주도요 2, 3일 올라오면 힘들어서 쉬어요. 네? 요즘 강아지 많이 키우시죠? 강아지 중에 운동 별로 안 하고 뚱뚱한 강아지 있죠? 네. 걔네들 저기 뛰게 해보세요. 네. 좀 뛰고서 헥거리잖아요. 이렇게 네.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형주가 무거워서 대형주는 한 2, 3일 올라가면은 세게 2, 3일 뽑으면 못 가요. 헥헥거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개별주 테마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재료가 붙어서 빨리 올라오는 게 있고 재료가 없어서 좀 늦게 올라오는 게 있고 차이가 있는 거죠. 모든 종목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누구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누구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자식, 그 다음에 뭐 배우자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궁예도 관심법이 있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갖고 나중에 망했잖아요. 그죠? 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궁예도 안 됐던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네.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주식이에요. 얘는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네.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구나를 받아들이시면 그죠? 네. 편해져요. 그 오영훈 씨 그분이 하시는 얘기 보면 그렇잖아요. 네. 뭐 제가 그분만큼은 절대 모르지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상대방을 이해하고 왜 그런가 분석을 해보고 그냥 상대방이 부족한 걸 받아줘라. 그러면 서로 더 편하다. 그거 아니에요. 핵심 내용은 그죠? 네. 네. 무조건 이해하고 참으라는 게 아니라 그럼 상대방이 좋아진다 이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바닥 맞춰봤자 소용없다. 바닥을 그죠? 알 필요도 없다.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난 바닥을 못 맞추겠다. 근데 어느 정도 감은 잡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더 빨리 배워요. 이것도 똑같아요. 네.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원래 여러분들이 좋아서 매수하신 개별주 테마주는 반등 나올 때 좀 늦게 나와요. 대신에 늦게 나오는 대신에 세게 올라오죠. 네. 그래서 개별주 테마주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순서가 약간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근데 고세를 못 견뎌서 다 팔아버려요. 제가 어젠가 우리 회원들한테 강의했던 게 있는데 작년에도 했었고 웹스 있죠. 웹스가 여기서 윤석열 테마주로 크게 급등했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었는데 여기는 10,000원이었고요. 여기는 3,000원대였어요. 근데 여기서 떨어질 때 사람들이 거의 손절 안 하고 버티고 있었어요. 이거 들고 들어오신 분들 우리 방에 많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시 전고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사람들이 손절 안 하고 버틴 사람들이 어디서 손절을 다 했는 줄 아세요? 이 구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반토막이 상났는데 4개월 동안 이분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나는 못 팔겠거든. 팔지 마라. 기회를 한번 줄 거다. 크게 올라왔잖아요. 어디서 손절했을까요?
여기서. 네, 이거 강의했었어요. 여기서 손절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 보면 차트가 다 나온 다음에 보면 어때요? 눌림목이었다고. 여기가 거래가 그죠? 바닥을 딱 잡고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그때 강의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선까지 거졌어요. 이렇게 선 긋는다. 이게 하락 추세죠, 그죠? 여기서 갇혀서, 그죠? 이게 감옥이에요, 감옥. 갇혀서 힘들어하다가 거래가 살짝 들어오면서 여기 위에 올라탔죠. 이건 뭐예요? 박스권 돌파한 거. 어제 BHI 차트랑 똑같은 차트인 거예요. 이게 박스권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지 이게 똑같은 차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살짜리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한 거예요. 여기서 왜 손절했는 줄 아세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안 올라오고 옆으로 시간을 끄니까 그 1, 2주 사이에 멘탈이 녹아내려가지고, 후라이팬 있죠? 후라이팬에, 뜨거운 후라이팬에다가 버터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녹아버리죠? 그죠? 네. 버터를 올린 사람한테 물어볼 새도 없이 그냥 바로 녹아버려요. 그냥 그런 식으로 이분들의 멘탈이 녹아버렸어요. 왜 녹았을까요? 작년 10월 달에 미국 증시 폭락하면서 이재명씨 화천대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 녹아버린 거예요. 그냥. 네. 윤석열 테마주인데 윤석열 씨도 그때 상황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네. 사람이 여기서 팔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날라버렸어요. 여기서 매수했으면요 4,000원에 사가지고 만원에 팔 수 있었어요. 만원 바로 밑에서 100% 수익 내고도 남았어요. 네. 안 팔았어도 본전했거나 수익 내고 팔았겠죠. 근데 내가 이거 갖고 들어온 사람은 한 수십 명이 우리 방에 들어왔거든요.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로 수십 명 들어왔어요. 수십 명.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털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털린다니까. 네. 근데 나중에 잘 파신 분도 있고. 지금이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힘드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겪으신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겪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살짝. 근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물리신 분은 비싸게 샀으면 만원, 8,000원, 9,000원에 물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여기 얼마예요? 4,000원 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났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4,000원 된 거예요. 여전히 반토막이고 이렇게 올라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손절한 거래. 세력이 이제 물량 싹 감아지고 약 올리듯이 시원하게 일주일 만에 쫙 뽑아버린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그분들은 이제 이 바닥을 떠나게 돼 있어요. 주식하면 나겠습니까? 손절 때리고 얼마 안 되고 날아가는 걸 보고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거를 겪게 안 해드리려고 손절하지 말고 버텨라 그 소리를 많이 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어디라고요? 여기까지는 겪으신 것 같아요. 종목으로 따지면 맨날 지수 갖고 얘기했어요. 종목으로 따지면 여기까지 겪으신 거고 이제 요만큼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통상 옆으로 이렇게 돌려요. 돌린다고요. 이거 회복이 좀 이 정도 해놓고 돌린 거예요. 아니, 당연히 돌려야죠. 수많은 매물대들이 있는데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올린 거예요. 여기서 이게 상한가가 2개씩이나 나왔다는 얘기는 그죠? 뭐예요? 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손절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으면 자 1번 찍어주시고.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강한 상한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손절을 싹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라 그랬죠. 여기까지 나왔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할까요? 모르죠. 세력 마음이니까. 그러나 짐작은 해볼 수 있겠죠. 신용 물량을 켜보면 되죠. 여기 보시면 작년에 진짜 여기 8월달에 그 사람들 미쳐가지고 막 그때 주인이들 도끼파들 있죠. 네. 막 바닥이다 그러면서 막 신용을 쓰더라고요. 잘 보세요. 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아직 거 좀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네. 원래는요 주가가 요 정도 빠지잖아요. 요 정도 보시면 요 정도 빠지면 여기서 상한가 비싼 게 하나 나와요. 반등이 나오는데 안 나오고 떨어지니까 그죠?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10,000원이었는데 5,000원까지 왔거든요. 5,000원대. 근데 여기서 이제 양봉이 딱 나오니까 거래가 터지면 양봉 나오니까 네? 개인들이 그런 거 이제 간다 다시 막 그러면서 신용이 미친 듯이 늘어나는 거예요.
신용만 늘어나죠. 세력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어쭈 이런 거죠. 신용이 늘어나는데 개인들이 많이 물린 자리가 어디라고요? 여기랑 그 다음이 여기에요. 매물대 보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 매물대 돌파를 못하는데 또 신용 이 불나방 아저씨들이 또 여기서 엄청나게 신용을 땡기는 거예요. 미친 듯이. 예? 자기들이 신용 써놓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묻지 마세요. 네. 자기들이 신용 써놓고 자기들이 신용 써서 신용장고 이렇게 높여놓은 다음에 자기들이 그걸 보고서 그러는 거예요. 세력 들어왔다고. 죄송해요. 제가 대신 웃을게요. 네. 자기들이 신용 써서 해놓고 세력 들어왔대. 응? 나르시스트. 네? 그 어디에요? 그 호숫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사랑스럽다고 미친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써놓고 세력 들어왔대. 세력이 매물대도 못 보겠어요? 예? 여기 매물대인데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그냥 많이 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또 들어와. 더 늘어나요. 예? 살짝 눌리죠? 눌림목이래. 세력이 일부러 그런 눌림목. 미치고 바짝 뛰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죠? 그럼 나가야 되는데 더 사. 예? 미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세력은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이러면서. 떨어지니까 더 사요.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피 보는 거예요 이게. 작년 8월달하고 10월달 사이에 이 사람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 잡아갔으면 좋겠다. 오죽했었네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늘어나던 신용이 여기서 감소를 보이죠? 감소. 네. 그럼 뭐예요? 여기서 손절됐다는 얘기예요.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네가 이거를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초짜들이 어떤 실수하냐면 지금 신용이 여기서 몇 %였는지 아세요? 한 3%였어. 3%. 2%, 3%. 신용 3%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 같다 1번. 괜찮아요. 틀려되니까. 신용 3%가 많은 거 같다 1번, 적은 거 같다 4번 찍어보세요. 찍어보세요. 10분 남았어요. 이제 8시 되면 다 끊어버릴 거예요. 네. 신용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찍어보세요. 네. 정답은 없어요. 통상적으로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네, 적은 거예요. 4번이 좀 많으시죠? 네, 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번이라고 찍으신 분도 있는데 1번 찍으신 분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네, 종목마다 틀리고 그런데 대충 저는 7%를 기준으로 잡아요. 7%. 네. 7% 이상이면 좀 많다, 좀 적다. 근데 그것도 종목마다 약간 달라요. 네. 요즘에 한 10%까지는 괜찮아요. 네. 종목마다 틀려요. 네. 그 다음부터 이걸 미세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잖아요 이제. 아니 무슨 독립운동 하듯이 그렇게 사대더니 그죠? 여기서 이게 방향이 꺾인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서. 근데 여기서 회원들한테 얘기했어요. 팔지 마라. 나 추천한 적 없다니까. 팔지 마라. 내가 추천한 것처럼 리딩해 줬어요. 그래도 털리더라 이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털렸는 줄 알아? 이거 털린 사람들 했던 얘기 99.9%가 똑같은 얘기예요. 뭐라고 할게요? 네. 희망이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손절에 남는 것도 없으신데 그냥 계시라고. 윤석열 나쁜 새끼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 테마 주니까 윤석열 저 나쁜 새끼 이러면서 이제 나쁜 새끼 이러면서 이제 네. 이러면서 네. 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실수하지 마세요. 네. 여기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네. 웹스는 굉장히 잘 올라간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서 또 물리는 인간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몰라서 물리신 분들은 몰라서 물리는 거 말 그대로 어서 추천하니까 받아갖고 실수로 이제 산 건데 여기서 또 신용 미수 쓰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거는 물리신 분들이 아니라 물린 인간들이에요. 그거는. 쌍봉을 찍었는데 그죠? 그걸 모르고 또 들어와요. 그래서 또 맞는 거예요. 이제 세력이 둘게 패는 거예요. 이게. 자,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요번에 여러분들이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왜 힘드셨어요? 여러분들 잘못이 별로 없어요. 작년 8월 달이나 이때는 진짜 신용 쓰고 막 미친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시장이 혼란스러웠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거의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악으로 깡으로 버티던 그 신용 물량마저 다 사라졌어요. 지금 신용 물량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 줄 아세요?
이거 웹손이가 미친 것 같아. 신용이 지금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근처도 가지 마세요. 여기보다 더 늘었어. 여기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진짜. 근데 예를 들어서 종목을 뭐 볼까요? 동원수산, 이거 수산주죠. 여기 보세요. 신용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죠. 이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신용이 3% 정도였거든요. 최고는 한 12%, 3%에서 12%까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에그플레이션 수산주 그죠? 네. 러시아가 수산물도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용 줄어드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좋은 거예요. 이건. 또 말씀드리지만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많이 줄었죠? 네. 종목들 한번 쭉 보면은 신용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어요. 네.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많이 줄었죠? 오늘 저 급등한 거 이화공영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오늘 급등했었거든요. 상한가 갈 뻔했어요. 네. 이게 이명박 대통령 사면수 해주거든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신용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아까 웹스처럼 불나방들이 써놓은 신용도 많이 이제 저기 됐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쓴 신용도 있겠죠. 네, 다 털렸어요. 다 털렸어. 싸그리다. 그래 이거는 무조건 기회예요. 반대매매가 아까 신용 처음 제목이 뭐였어요? 반대매매 그죠? 신용장고 급감 반대매매 그죠? 네. 이거는 무조건 좋은 기회인 거예요. 반등이 세게 나오잖아요. 신용장고가 많이 줄어든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노리면 기회인 거예요. 지금은 바닥이 나왔나요? 그런 거 물어보면 뭐라고요? 물어보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 둘 다 하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사시면 돼요. 바닥이냐고 물어보고 다닐 시간에 저 같으면 그죠? 네. 돈 구하러 다니겠습니다. 돈 좀 있니? 이러면서 왜 그러는데 가족한테 빌리세요.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돈 빌리지 마시고 가족한테 돈 좀 줘봐. 네. 내가 은행 이자보다는 2배 이상으로 쳐줄 테니까 돈 좀 줘봐. 네. 아셨죠? 네. 차라리 난 그러고 다니겠습니다. 네. 주식을 사기에 딱 좋을 때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식을 바로 안 삽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바닥 나온 거 확인하고 달라고 그래요. 개인들이 언제쯤에 바닥이 나온 줄 깨닫는 줄 아세요? 이거는 바뀐 적이 없어요. 아까 오전에 했던 얘기인데 지수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기까지 와도 개인들은 주식을 안 삽니다. 쌍바닥 찍을까봐. 자, 근데 쌍바닥을 찍든 안 찍든 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도 개눈 있죠? 개처럼 눈을 살짝 뜨고 안 삽니다. 안 사요. 저항대가 있잖아요. 안 사요. 또 떨어질까봐. 언제쯤 사냐면요. 신고가가 나도 안 사요. 떨어질까봐. 쌍바닥 찍을까봐. 쌍바닥 타령 계속 한다니까 이거 이제. 신고가 나도 안 사요. 이건 속임수다. 이러면서. 언제쯤 사는 줄 아세요? 코스닥 지수가 여기가 1000포인트 정도 여기가 대충. 네. 1200이나 1300? 네. 그 정도 가면 삽니다. 들어와요 이제. 코스닥에 보면 이제 상한가 3개, 4개, 5개씩 줄줄이 가고 있으니까 그때도 본다고요. 나 혼자 가난해질 수 없지 그러면서. 네. 드디어 바닥 나왔고 거기서 바닥이라고 해요. 이제 시작이다. 시작 같은 소리 하네요. 네. 거기까지 가려면 몇 달 걸리겠죠, 그죠? 네. 그동안에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불안해서 손절하는 사람. 지금은 이제 버틴 거는 잘하셨는데 돈을 버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닥 잡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저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그래요. 저희 회원들한테 저는 2주 정도 그랬어요. 돈 좀 구해서 사라고. 이 정도면 다 떨어진 거 맞다. 사셔라. 하루아침에 주식을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죠? 네. 현금을 들고 매일 조금씩 주식을 사셔라. 한 번에 돈 다 쓰지 마라. 그러면 불안해진다. 그러니까 현금을 좀 생기시면 그 돈을 소중하게 잘 이렇게 사셔라. 반타칠 거라든지 스윙을 하는 것들은 종목 이제 내가 계속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문자도 나가고 그죠? 네. 스윙 저희 라이브하고 문자 보면 스윙 위주인데 저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기 단타치만 하는 거 얘기했었어요. 종목 얘기는 안 할게요. 4글자인데 건설주예요. 이거 신용 많이 줄어들어서 이거 매수 부수라고. 아까 상한가 근처까지 하다 내려왔어요. 든다고요. 아침에 1%일 때 얘기했는데 29%까지 왔어요. 가는 거예요. 왜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식을 주식을 편안하게 사시라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겁내지 마시고. 아셨죠? 네. 여태까지 고생하셨잖아요. 돈 버셔야죠. 매집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집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지금 돈 없으시죠? 구해보세요.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적금이라도 해지하시라니까. 전문가가 이런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로 약세장이 오거나 대폭락장이 오면 저는 이 바닥 떠나야 되거든요. 네? 종목 하나 추천하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돈 갖고 와서 사시라고. 근데 절대로 오늘이 바닥인지 아닌지 얘기 안 해드리죠. 그거에 함몰되면 거기에 빠지면 안 되니까. 자꾸 용기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손절을 왜 하는 줄 아세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손절하는 거예요. 왜 이 주시장을 떠나겠어요? 처음에 희망을 보고 들어왔는데 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이 바닥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돈은 좀 잃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죠? 돈 잃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건강 관리 잘못하면 건강도 좀 잃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희망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돈이야 좀 잃으면 벌면 되고 건강을 조금 이제 건강 관리 소홀히 하셨다. 지금이라도 챙기시면 그죠? 네. 무병장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손절 때리고 희망을 잃어버리면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 그죠? 네. 병을 끌어안고 오래 사시는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싫어서 주식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좀 편안하게 사시려고. 근데 너무 신경 써갖고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그죠? 네. 더 매집을 하세요. 한 종목을 막 갖다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분산 투자 골고루 하시고. 요번에 하나 뭔가 배우셨을 거예요. 뭘 배우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힘드셨을까요? 물론 이제 증시가 급락해서 힘들었겠지만 힘든 이유는 각각 틀릴걸요? 신용을 써서 미수 써서 분산 투자 안 해서 그죠? 네. 고점에 있는 거 잘못 사서 그죠? 네. 팔았는데 올라가서 그죠? 네. 수익 났는데 안 팔고 끌려 내려와서 아마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그걸 분석하세요. 그거를 종목 하나만 주세요. 절로 가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종목 좀 뭐 할 건데요? 들고 갈 수 있어요? 수익 나면 챙길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죠? 네. 내가 잘못된 것부터 고쳐야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된 거 고칠 수 있는 건 이렇게 큰 그죠? 네, 역경, 고난을 겪을 때, 즉 세력한테 무지무지하게 두들겨 맞았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그죠? 네. 그러니까 세력한테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세력 욕만 하고 주식은 쓰레기다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 부분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거듭나시는 분이 있어요. 성공 투자하시는 거죠.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명검 있죠, 명검. 일본 사람들하고 독일 사람들이 칼을 잘 만들잖아요, 그죠? 네, 일본 사람들도 칼을 잘 만드는데 일본 사람들 일본 명검, 네, 아마 다큐멘터리나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칼 명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네. 무지하게 두들겨 팹니다. 특히 일본 칼 만드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대요. 네? 얼마나 그 칼이 좋았으면은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뭐 담그는 거 여러 번 담그는 거는 뭐 그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두들겨 팼다가 다시 접어서 또 팼다가 또 붙여서 또 두들기고 막 접고 또 두들기고 한참을 작업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검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우리도 똑같아요. 맨날 세력한테 두들겨 맞죠, 그죠? 네, 그러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명검이 나오듯이, 그죠? 네. 장인의 손에서 명검이 나오듯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제 마음고생하고 그죠?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익 났는데 안 팔아고 끌려 내려와 보기도 하고 욕심도 내보고 그죠? 네. 좌절도 해보고 희망도 잃어보고 그죠? 네. 또 툭툭 털고 또 일어나 보기도 하고 그죠? 기대 안 했는데 상한가 넘어 먹어보고 그죠? 네. 그러면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공 투자자가 되시는 거죠. 현명한 투자자 그죠? 네. 이번에 겪은 게 꼭 여러분들한테 화가 아니라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태까지 버티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예요? 버티는 걸로 끝나면 되는 거. 버티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어제 얘기 드렸죠, 그죠? 이제 눈을 크게 뜨시고 돌아가는 걸 잘 보세요.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죠? 살아있는 게 있다니까요. 원전 테마주 어제 얘기한 것처럼 오늘 더 올라오죠. 다른 종목도 많이 안 올라가도 원전 테마주 올라오고 윤석열 정책주 올라옵니다. 올라온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무더위 수혜주 움직이는 거 모르시죠? 비가 오니까 신경도 안 써요 지금 사람들이. 무더위 수혜주 계속 올라가요. 장마니까 장마고 습하니까. 지금 모든 이제 사회적 관심이 전기료 인상 여기가 있잖아요. 탈원전 문제 그죠? 네. 요즘에는요 더우면 에어컨 틀어요 사람들. 옛날에는 이제 더우면 이제 더워도 에어컨 안 틀고 참았는데 요즘 사람들이 틀어버린다니까 그냥. 다 틀잖아요 그죠? 네. 저도 좀 다 틀고 있어요 지금. 튼다고요. 네. 그래서 전기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나오고 그럼 이제 무더위 수혜주들이 갈 거란 말이에요. 전기 관련주들.
전기 관련주가 원전 테마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저희 방에서 또 한번 추천해놨고, 그게 이제 대장주거든요. 그 관련 업종에서 이렇게 대장주라고요. 문자만 해도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얘기했다고 또 많이 사지 마시고 적당히만 사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종목들이 뭐가 돌아가는지 잘 보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명검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두들겨 맞아야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여러분들 두들겨 맞을 만큼 많이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명검으로 다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얘기죠, 그죠?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맨날 바닥이 어딘가요?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좀 봐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그리고 뭐예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에? 내가 주식을 왜 했을까? 그러지 마시고 멀리 보시라고. 멀리 보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뭐예요? 작은 것부터 잘해야 되겠죠? 매집 열심히 하세요. 매집을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석탄 관련주들을 쭉 얘기해 줬거든요. 석탄 관련주. 어젯밤에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했죠. 한 5분도 안 되게, 그죠?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30분 가까이 얘기했던 거예요. 정확히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30분은 안 넘어간 거 같고, 아무튼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석탄 관련주 쭉 보여드리면서 쭉 얘기해 드렸거든요. 뭐까지 보여드렸는 줄 아세요? 스타벌크 캐리어스라고 혹시 아세요? 스타벌크 캐리어스가 이게 그 미국의 석탄 관련주예요. 석탄 곡물가 수혜주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1번 찍어보시고 이제 슬슬 나가시는데, 오늘 참 김 실장이 방송 없으십니다. 오늘 개인 사정으로 휴강 하신답니다. 제가 좀 더 하고 끝낼게요. 궁금하세요? 미국 석탄 곡물 관련주 보여드릴까요? 이거예요. 스타벌크 차트부터 보죠. 이걸 저희 방에서 살 일은 없어서 스타벌크 캐리어스라는 건데, 자 보세요. 작년에 박스권, 그죠? 작년에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을 딱 해놓고 러시아 전쟁 터질 때 거래가 탁 들어오면서 박스권을 돌파하죠. 요번에 거래가 또 들어와서 가려고 했으나 이런저런 문제로 투매가 나와서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내려왔죠. 상단이구나. 내려왔죠. 다시 이렇게 뭐에 지지하는 거죠. 스타벌크 캐리어스, 말 그대로 벌크선, 캐리어스 운반한다, 운송, 그죠? 그거잖아요, 그죠? 뭐 하는 회사냐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돼요. 이게 뭐 그 뜻 아니에요? 기브미어시, 나한테 배를 주면 지구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벌크선이에요. 그리스에 있는 회사, 그리스에 속해 있는 회사인데, 그리스에 있는 저기, 근데 미국에 상장돼 있고, 이게 벌크선만 한 100척 이상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안에 뭐 실어요? 그러니까 곡물이나 석탄 이런 거 있죠, 철강 이런 거 여기다 막 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죠? 여기에 석탄을 넣으면 얼마나 많이 넣겠어요, 그죠? 잔뜩 싣고 돌아다니고. 이거 우리나라에도 와요. 여기. 이 회사가 우리나라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회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은 테마주를 하는데, 그죠? 이런 걸 다 보면서 사는 거예요. 보면서 산다니까요. 얕잡아 보지 마세요. 이런 거 다 보면서 사는 거예요. 국제 곡물가 동향, 그 다음에 관련 미국 회사 쭉 보면서 눌렸는데 거래가 많구나, 뭐가 들어왔겠네.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 거거든요, 이게, 이 회사가. 잠깐만요, 이거를 잠시만요. 이거 말 나온 김에 마무리 져드리죠. 이게 좀 과거까지 주가가 좀 나오면 좋은데 이쪽에 안 나옵니다. 아무튼 이게 과거에 석탄 저 원자재 값이 폭등할 때 시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당연하겠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H&M 뭐 그런 거예요. 2000 이게 주봉인데 일본어로 볼까? 2000 여기 주봉으로 봅시다. 안 나옵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횡보하다가 재작년 말부터 크게 올랐죠. 이제 또 가고. 이때 급등한 우리나라 주식이 뭐겠어요? H&M이죠. 페노션 이런 것도 올라갔었고, 이게 좀 더 빨리 갔죠, 그죠? 코로나 터지고 대규 유동성 들어와서 확 올라가고, 그때 비슷한 타이밍 올라갔던 게 저 회사예요. 저 미국 회사. 벌크선.
우리나라에서 이제 벌크선 많이 운용하는 게 STX 페노션이었죠. 지금은 STX를 떼야 되고 페노션. 이게 우리나라 벌크선 많이 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언제 가요? 아까 그 스타벌크, 캐리어스랑 거의 같은 시기에 갑니다. 그냥 미국 해운주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그리스에 해운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스에. 네. 같은 시기에 가는 거예요. 이것도 들다가 내려왔죠, 그죠? 차트가 똑같잖아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해운주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는데 어떻게 해운주가 또 갑니까? 물류가 꽝이 되는데, 그죠? 네. 아무튼 지금 이제 뭐요?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그죠? 네. 집중해서 종목들을 더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주식은 크게 그리고 또 빠르게 오를 때도 있지만 이렇게 고통을 줄 때가 반드시 와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또 그죠? 네, 행동하느냐, 그죠? 네,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요번에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그 얘기 있었죠. 이렇게 크게 한번 고생을 하시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는 절호의기예요. 그거 고치셔가지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죠? 네, 넉넉한 좀 삶을 사시기 위한 그 돈들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졸부되시려고 주식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좀 그래 배우신 분들이라는 게 주식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좀 배운 사람들이라는 게 주식이에요. 네. 좀 여유 있는 삶을 원해서 주식을 하지 뭐 졸부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많지 않아요. 졸부되기도 힘들고, 그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소소한 꿈이 다 이루어지시는 이제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뒤에 김 시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송이 없으시니까 오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내일부터라도 열심히 매집하세요. 아셨죠? 네.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고요. 네. 뭐 더 떨어질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그죠? 기존의 분들도 돈 좀 구해보세요. 네.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수고들 많으셨고, 네. 저기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